영화부터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 서영애 박사님 또 모셨습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거예요? 헤어질 결심이라고 지난번에는 이제 외국 영화였어가지고 예, 이번에는 좀 한국 영화 가지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헤어질 결심 같이 보자고 제안 드렸습니다. 예. 또 이제 그 몇 달 전부터 얘기가 있어서 그때 봤다가 또 이제 안 보면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또 봤죠. 근데 또 네. 봤는데 제 느낌 영화가 엄청나게 진하다 그런 느낌 받았는데 음, 음. 우리 서영애 박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영화. 네,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음. 영화의 명성에 비해서 관객 수는 굉장히 많지는 않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 뭐 엄청나게 흥행을 한 거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음. 잘 알려진 박찬욱 감독의 영화고요. 예. 음, 저도 이제 토크 준비하면서 박찬욱 감독 인터뷰 이런 거 저런 걸 찾아봤더니, 예. 예, 보기 드문 박찬욱 감독의 멜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 아 참 그럴 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동안에 사실 영화로는 아가씨 다움이긴 한데, 예. 조금 박찬욱 감독 영화들이 좀 셌고, 미장센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하고, 폭력, 섹스, 뭐 이런 좀 예. 강한 그 장르물들이 많았어가지고, 예. 좀 그런 거에서 벗어나 보고 싶었다라고 감독님은 아. 얘기하셨는데요. 음. 아주 간단한 줄거리는, 형사와, 피의자로 의심되는, 음. 아름다운 여성 간의 사랑 음. 이야기라고 예. 간단히 줄여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아. 잘 알려진 것처럼 탕웨이가, 네. 남편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의심받는 사람으로 나오고, 박해일이 이제 그녀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둘이 사랑에 빠지고 하는 그런 영화죠. 음. 어떻게 보셨어요? 아 박사님은 이 저요. 영화. 저요. 네. 하여튼 영화가 굉장히 진하고 저는 인제 박해일을 참 좋아합니다. 탕웨이는 잘 아, 몰랐었어요. 그래서 박해일을 좋아해서 박해일 보러 갔다가 탕웨이에 반해 갖고 나왔습니다. 참 정말 아, 아름답고 그냥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뭔가 좀 부족하고 적절히 표현할 그냥 막 빨려 들어가는 것 음, 같은. 근데 맞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은 사랑 이야기 이런 데 관심이 좀 없어지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전개되는 그런 것이 너무 그냥 뭐 와닿았다 그러면 좀 진부한 표현이고 그런 게 그냥 음, 확 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음, 사람의 연기가 좋아서 그런지 지금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처음 만나는 장면. 둘이 음, 그러니까 상유의 남편 첫 남편이 죽고 음, 그 이제 시체 안치실인가요? 아니면 음. 그 과학수사대 뭐 해부실인지 네, 모르겠는데 그게 안치실이라고 안치실이죠? 봐야죠. 네, 거기 네. 오잖아요. 음, 왔을 때 처음에 딸인 줄 알았다가 음, 예 형사들이 이제 나 아내라 그러는 바람에 놀라서 쳐다보는데 음, 음, 상회인의 옆모습만 잠깐 보여주고 박해일의 표정을 음, 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그 맞아요. 네. 박해일이 막 이 여자한테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적으로 음, 그런 게 뭐 음,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야 음, 대단한 배우로구나.' 하는 생각은 네, 했었어요. 네, 네, 네. 결국 뭐 이게 영화가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음. 거기 시네스케이프에도 썼었는데 아 시네마스케이프에서도 예. 거기 예. 그 남기준 편집장이 그 책 날개 아예 대표 글로 그거를 소개를 했었는데 예. 박찬욱을 안 좋아한다라는 의미의 아. 글이에요. 박찬욱의 그 너무 잘 짜여진 미장센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거기 아. 아. 홍상수랑 비교하면서 썼었는데요. 홍상수의 우연히 더 좋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박찬욱을 비교한 글이 있었는데 예. 전 솔직히 말하면 박찬욱 감독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안 좋아하고 이렇게 너무 막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그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잉이고 뭔가 음. 자기가 얘기하려는 메시지가
너무 아까 그 진하다 그랬잖아요, 박사님께서. 예예예. 그러니까 그런 다른 영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든 비평가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박쥐 같은 영화는 보다가 나왔어요. 도저히 못 아 보겠어 저도 가지고. 그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끔찍해 가지고. 그 그리고 제가 본 아가씨도 거는 예 올드보이하고 아가씨 두 개밖에 없는데 아가씨는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것도 좀 음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쵸. 예예. 그쵸, 그쵸. 그런 힘듦, 예. 그런 굳이 저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서 그렇죠. 설득시키고 싶을까? 뭐 이런 어. 거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고, 아. 사실은 아가씨는 이제 김민희 보러 갔다가 김태리한테 반하고 나오는 영화였죠. 저도 네. 그랬어요. 저도 그쵸. 김태리한테 완전히 반해 갖고 지금 완전 팬 됐습니다. 특히 그 네네. 김태리 씨는 미스터 선샤인인가요? 네, 맞아요. 거기서 네. 역할이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아가씨 보고 나오면서 음. 이제 두 여자 배우에 반하기는 했지만, 음. 아, 내가 이제 박찬욱 영화는 안 봐야겠다. 아 이제 그랬어요? 못 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해외에서 드라마를 찍었을 거예요. 그 아. 플로렌스 휴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래서 예. 제가 그 배우를 또 워낙 좋아해서 할 수 없이 보기는 했어요. 아 그래 할 수 그 없이. 협범물은. 아. 그랬는데 이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고, 저도 탕웨이를 워낙 좋아하고, 박해일도 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제 딸하고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아. 그래서 제 딸도 역시 박찬욱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음. 저도 나는 안 좋아할 건데 마음을 안 넘어가야지. 네. 안 넘어가야지 하는 약간 방어적인 느낌으로 내 얼마나 또 뭐 찬란하게 만들었을 텐데 난 안 음. 넘어갈 거야 이러고 근데 완전히 바로 무너졌죠. 저는 너무너무 이때까지 박찬욱 영화랑도 좀 어떤 점은 음. 같고 음. 어떤 점은 굉장히 다르다고 봤는데 예. 완전히 매혹당했다라는 말이 아. 정확하죠. 네. 매혹당했고 저는 오히려 대단히 사랑 영화로는 처음에 못 봤어요. 멜로 영화라는 못 봤고 이게 왜 정말 저 여자가 범인일까 아닐까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장치를 심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스릴러물 같은 추리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쫓아다녔고 예. 중간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있고 또 확 장면이 전환되면서 이전의 설애랑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두 번째 남편이랑 같이 있는 예.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계속 이상했어요. 저 여자는 뭐지? 그 매혹을 당하면서도 그 실체가 너무 궁금하고, 음. 둘의 관계에 제가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이제 그 결정적인 마지막 장면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이 영화는 다시 처음부터 봐야겠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서 극장 가서 처음부터 이제 두 사람의 감정선만 집중하면서 보고, 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OTT에 이제 올라오면서는 또 집에서 차분하게 또 보기도 하고, 예. 또 박사님하고 이 영화를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또 보고, 예. 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각본집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각본집을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아. 굉장히 여러 번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러시구나. 각본집을 보고 느낀 점이요. 예. 각본집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그 영화를 각본집 그대로 만든 것 같고, 어. 이 정말로 내용을 다 아는데도 이 각본집을 보면은 그 설애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 장면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로 묘사돼 있는 장면을 박찬욱이 그렇게 찍었단 말이야? 뭐 이런 음. 상상을 하면서 또 보게 되기도 하고, 아 그러셨구나. 또 뭐 보면 볼수록 굉장히 반하게 되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본집은 혹시 이북으로 구하기는 어렵겠죠? 각본집이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사가 좋은 게 참 많잖아요. 짤막짤막하게 네네네. 특히 탕웨이가 얘기하는 그 중국 여자가 한국말을 고풍스럽게 하면서 그게 참 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음, 짤막짤막하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참 좋은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예. 네. 각본집을 그것까지 읽을 시간은 제가
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각본집 나오는 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자주는 없고요. 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은 그 장면을 하나하나 그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 장면을 그린 아. 거를 책으로 묶어서 나오기는 아. 했었어요. 그걸 무슨 북이라고 하더라. 여튼 그러고 각본집이 가끔은 나와서 제가 몇 개는 갖고는 있는데 제가 어느 감독 건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음,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해서 각본집까지 사게는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나왔다고 해서 바로 예스24에 이렇게 광고가 떴길래 예. 또 샀는데 예.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때 저 카톡에 이거 각본집 샀다고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자랑하셨잖아요. 그때 네. 좀 네. 부럽더라고요. 저는 여기 있으니까 사기가 좀 어렵고. 근데 음, 이렇게 보면 요즘에 그 영화라는 것 자체가 옛날 저 젊었을 때에 비해서 의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각본집이나 음, 뭐 영화 감독들의 수준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봉준호 음, 음,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이나 음, 음, 각본집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사서 읽고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인터넷 들어서 잠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또 쓴 것 음, 같고. 그러니까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라는 것은 요즘 의미? 요새는 일단은 저는 극장의 그 가치, 이게 예.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왜 집에서 편하게 보는데 10,000원만 내면 뭐, 내가 보고 그렇죠. 싶은 영화를 다 볼 수 있는데, 예. 굳이 극장에 가서 계속 영화를 볼까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극장에 늘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강제로 못 가게 되면서, 사실 완전히 전환점이 좀 생긴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아마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그 줄어들기는 했겠지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라는, 그 행위 자체는 줄어들거나 없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로, 어, 생긴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극장에서 영화 보기라는 게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라는 의미 자체도 이제 질문이 이제 영화였는데 제가 왜 극장으로 답을 하게 됐냐면요. 예. 음, 이게 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운드라던가 이런 그 장면이라던가 이런 거를 굉장히 집중해서, 고도로 계산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될 거잖아요. 예. 그럼 감상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그대로 잘 받아들이려면 저는 그 정도 환경에서 감상해야 된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예. 이렇게 누워서 게다가 이렇게 조그만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거는 온전한 영화 감상이 저는 아니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특히 노트북도 그렇고 예. 사운드 면에서나 화면의 크기 면에서나 또 언제든지 그렇죠. 끄고 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막 번잡함 속에서 보는 영화 보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너무 그게 일상화되어 버렸고, 예. 그러면서, 그 한 편의 영화가 주는 어떤 고도의 집중감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이제 점점 좀 떨어지고, 아, 이제는 그래요? 시리즈, 뭐,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서사 위주의 예. 장르물을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것 같고, 음. 심지어 요새는 뭐 요약본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영화를. 아, 뭐 그래요? 아, 그런 건 유튜브나 뭐 처음 이런 듣는 걸로 얘기인데요? 시리즈도 요약본으로 보고. 어,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진, 음, 방향성,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이 예. 창작물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소설 원본보다는 이렇게 요약본, 얇은 문고판으로 이렇게 나와서 왜 학교 다이제스트 같은 거, 숙제하려고 예, 예. 독후감 쓰려고 왜 그런 거 읽었었잖아요. 어, 그 약간, 그때는 그게 이상한 건지도 모르고 사실 했지만, 사실 요새 영화를 보는 그런 일이 약간 예전에 문고판
요약본 보는 느낌? 이런 쪽으로 자꾸 음,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음,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이런 그 책, 소설에서 보이는 어떤 상상력, 그 개인이 상상하는 것을 어떤 감독이 온전하게 그거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예술인 거잖아요, 영화는. 예,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장면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다르게 예, 상상하기도 하고 예, 하는 그런 어떤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주는 상상적인 확장성, 이런 게 저는 영화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자꾸만 그런 것들이 조금 저 자신도 극장에 좀 덜 가게 되고, 음, 저 자신도 옛날보다는 조금 덜 감상하는 것 같아서 음,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우리 뭐 대학교 다니거나 뭐 그랬을 때는 영화 극장 한번 가는 게 엄청난 큰일이었었거든요. 그때 뭐 음, 영화관도 많지 않았고. 근데 지금 뭐 음, 영화가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 영화에 맞습니다.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차차 계속 하기로 하고, 우리 네, 오늘 음,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돌아갈까요? 그 네, 네. 제목 헤어질 음, 결심. 제목 그 참 제목이 재밌죠. 음, 그 어떻게 해석하세요? 헤어질 결심. 그 감독이 인터뷰에서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고 물어보는 음,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음, 처음부터 정한 건 아니고 도대체 언제 헤어질 결심을 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그 같이 그 극본을 쓴 정석영 작가하고 이야기하다가 음, 음, 헤어질 결심이라는 그 워딩이 참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제목으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어, 송설의 입에서 헤어질 결심을 했다. 뭐 이런 헤어짐을 결심을 한 순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잠깐 나오잖아요. 그렇죠.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해서 음, 뭐 어쨌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탕웨이가 헤어질 결심. 그래서 저는 그 감독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제목이 다시 참 재밌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했는데 음, 저는 왜 어떤 결심이라는 말 자체는 잘 안 되니까 보통 쓰잖아요. 그렇죠. 뭐 운동할 결심, 뭐 새해부터는 뭐를 해야지 결심 이런 거는 결심, 잘 안 되니까 본인의 작심, 의지 가지고는 잘 안 작심삼일. 되니까 뭔가 이렇게 그렇죠. 결의를 예, 다지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탕웨이 입에서 헤어질 결심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헤어지는 게 잘 안 된 두 사람의 그 어떤 상황을 굉장히 잘 표현한 제목이 아닌가 헤어질 결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죠? 헤어질 음, 결심. 이게 좀 음, 독특하긴 하더라고요. 헤어질 결심. 이게 무슨 음, 소릴까? 헤어질 음, 것을 결심을 하고. 음, 음. 근데 잘 안 됐고. 근데 참, 그 탕웨이가 남편을 죽인 건 죽인 거겠죠? 이게 뭐든지 좀 안개처럼 음, 모호하게 난 음. 게 확실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확실히 죽였죠. 죽였죠. 첫 번째 남편 산에서 138층에 그 할머니, 월요일 올라가서. 할머니의 핸드폰과 바꿔치기 해서 남편을 네. 죽였고, 이제 음, 총 많은 사람을 죽였죠, 탕웨이가. 엄마도 자기 죽였고, 엄마, 그 네, 안락사의 경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첫 남편, 번째 남편을 죽였고, 음, 두 번째 남편은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게 죽이게 했죠. 만들었죠. 유도를 네. 죽이게 했죠. 유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죽이게 하기 위해서 어, 강철성이었나요? 그 사람의 엄마를 또 안락사했죠. 그렇죠. 근데 벌써 네 명을 죽였죠? 다, 다 듣고 보니 이게 다 보고 나서 문득 떠오르는 의문이 가만히 있어봐. 거기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또 음, 일종의 그 추리물이잖아요. 거기 또 네, 네, 몰두를 네.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남편은 근데 왜 죽였지?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두 번째 첫 번째 남편은, 남편은 이해가 갔는데 두 번째 남편 두 죄송하지만 번째 남편은 저도 처음엔 이해 안 갔는데 여러 번 예, 보니까 예. 두 번째 남편이 그 혜준과의 관계를 알았죠. 혜준과의 관계를 알아서 음, 그 탕웨이가 혜준과의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 음. 녹음을 들었죠. 왜 그 할머니의 핸드폰을 바닷속으로 던지라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헤어지면서. 안 던지고. 그랬을 때 안 던지고 자주 음.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근데 음. 듣는 장면을 지금 두 번째 남편이 봤고, 음. 혜준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왜 결정적으로 그 혜준을 만났잖아요. 혜준 부부를 시장에서, 네. 예. 수산시장에서. 예. 그래서 왜 그 여자 명함을 받아서 그날 밤에 여자에게 전화를 했죠. 폭로하려고. 아 폭로하려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죽은 네네네. 건가? 근데 아. 그게 폭로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여자가 와이프가 알게 돼서 문제가 아니라, 예. 혜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경찰로서의 사명감. 이 그렇죠. 사람이 계속, 그 마지막에도 그러고 송설애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음. 송설애가 임을 알게 돼서 송설애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 붕괴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 완전히 붕괴됐다고. 붕괴라는 그 단어가 결정적이었어. 아 그러니까 그 자기가 붕괴로부터 막기 위해서. 경찰로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음. 꼿꼿함, 음. 음. 신념 이런 음. 것들이 여자의 눈이 멀어서 자기가 음. 완전히 이제 붕괴된 음.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일이니까 음. 이게 단순히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돼서 한 가정이 파탄나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 혜준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자기 직업적인 것에 붕괴까지 가지고 오는 매장 수준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아는 이제 송설애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혜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진정한 사랑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영화가 저도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고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남편은 그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죠? 음,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이 죽어야 했다. 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탕웨이는 4 명을 죽인 또는 죽게 한 그 일을 벌이는데 그 과정 같은 음. 거는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 범죄 수준으로 음, 해 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니라는 듯이 가볍게 보여주고 뭐 음, 음, 다른 추리 영화에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을 텐데 음, 그건 거의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이렇게 해 버려서 음. 나중에 참 '저 여자 진짜 대단하네.' 하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게 제일 음. 근사한 대사가 음. 제가 그 대사죠. 왜 음, 자기가 언제부터 사랑하게 됐는지를 아 얘기하잖아요. 예예예예. 언제부터 사랑이 당신이 사랑이 끝났을 때부터 끝났을 내가 때 내 사랑하게 사랑이 됐다. 시작됐다. 네, 저는 그 대목이 거의 이 영화의 핵심 대사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봤을 때 도대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혜주는 설애를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한 것 같고, 예. 거기 시체 안식실에서부터 그 눈동자, 저도 그 눈동자를 감동 깊게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혜주는 처음부터 그냥 팍 예. 빠져들었고, 송설애는 언제 사랑하게 됐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음. 송설애는 사실 아주 계획적으로 이 형사를 속이려고 작정을 한 거였잖아요. 거짓말을 그렇죠. 차곡차곡 접근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음. 잘 넘어와 줬고, 네.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예. 잘 속여 넘겼고, 음. 자기를 사랑하게까지 만들었고, 그렇죠. 예상하지는 못했겠지만, 음. 거기까지는 음. 사랑하게까지 만들어서, 그때는 뭐, 그럴 때도 좋아는 했겠지만, 막 저렇게 자신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지는 않았을 수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범인이라는 거를 알고, 어, 핸드폰을 버리라 그러고 떠났잖아요, 혜준이. 그렇죠. 그때부터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 자기도 말도 그렇게 했고, 예예. 당신의 사랑이 끝났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게 됐다. 음. 음. 그랬을 때,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지 않았을까. 그냥 그랬겠죠? 뭐, 네, 자기는 잘 속아 넘겼고, 뭐, 멋있고, 멋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자기를 담당한 형사가
기품이 있어서 좋았다 이런 표현을 그치. 했는데 아마 뭐 자기 작전도 성공했고 형사도 이상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자기를 좋아해 주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냥 지내온 것 같은데 그 붕괴됐다고 하면서 떠날 때 그때 나는 아마도 사랑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영원히 미결 사건으로 남아야 그 사람한테 남아있는 거잖아요. 해결이 그렇죠? 되면 왜 사진도 띄고 음.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사건 예, 자체를. 예. 근데 이제 맨 뒤에 이제 영원히 나는 미결 사건으로 남고 남고 싶다라는 싶다. 말을 했죠. 음. 그러니까 미제 사건으로 남아서 마지막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도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음. 마지막에 준 거 음. 아닐까.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겠네요. 나는 당신의 미결 사건이고 싶다. 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 사이의 사랑도 엄청나게 좀 진한데, 근데 음, 참 두 번째 남편, 왜 음. 그런 남자랑 결혼했는지 막 그 답답하더라고요. 각본 집에는요, 예, 두 번째 남편 임호신인데 그 사람 이름이 예, 그 왜 화요일 할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 예, 왜 월요일 할머니네 집에 혜준이 대신 가게 된 계기가 예, 화요일 할머니가 위독해서 예, 송설애가 화요일 할머니 병원에 와 있다고 그 문자를 보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바로 그냥 영화에서는 월요일 할머니한테 혜준이 가서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장면이 또 이어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각본집에는 아주 짧게요. 예, 그 화요일 할머니 장례식장에 송소래가 있는 장면이 있고 아, 송소래가 통곡을 하면서 그 화요일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때 음. 옆에 화요일 할머니의 아들이 이모신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아, 화요일 할머니 각본집에는 네, 아들이었구나. 아,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영화에서, 이모신이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 거를 꺼이꺼이 우는 그 음, 예쁜 간병인을 음, 보고 반했겠다. 방에서, 그런데 아마 저도 그 두 번째 바로 그 임, 임, 임철성 그 사람한테 맞는 장면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아우, 그 좀 설애가 끔찍하더라고. 가발을 나는 쓰고 그런 장면 때문에 박찬욱 감독 영화가 맞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폭력적인 면 막 이런 거 네. 되게 그리고 힘들다. 너무 그 전에 보여줬던 송소래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난 다른 여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 반전이라 그러니까 이 그래야 여자가 되나? 사실은 되게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교활한 여자인 거죠. 그렇죠. 교활하고 아주 고도의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사실은 여자였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모신 같은 사람이 결혼하자 그런다고 결혼해서 그렇게 또 살까? 그렇죠. 아무리 네, 아무리 오갈 데 없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 그런 면에서는 저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그 면은. 그렇죠. 그럼 뭐 일반 주변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뭐 보통 음, 간병인으로 계속 고생하면서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았겠지만, 두 번째 남편을 또 살해를 해야 하니까 그 플롯이 꼭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공간의 측면에서 이 음, 작가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정석영 작가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이 영화는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바다에서 끝나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첫 산과 번째 바다가 남편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 인자와 지자 그런 얘기를 그쵸 섞어서. 그쵸. 예, 그다음에 첫 번째 남편은 산에서 죽고 두 두 번째, 번째 남편은 어쨌든 바닷가에서 바닷가. 바다에 가에서 죽고 본인은 바다에서 죽고 그런 거죠. 음. 그리고 죽긴 죽은 거죠, 송소래가.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서 그 장면을 돌려서 또 봤어요. 음, 진짜 구덩이 안에 들어있었나 아니면 구덩이만 음, 파놓고 나갔나. 음. 보니까 죽은 거죠. 들어가 있는 장면이 다른 저는 길이 없었겠죠. 그렇게 죽는 장면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아, 저도 그게 너무 독특해서, 야, 이렇게 죽을 네.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그 다음 날에야 모르죠. 떠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상황은 자기가 파묻혀 있는데 위에 그 혜준이 서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너무 조마조마하잖아요. 우리 다 아유, 같이. 그렇죠. 아우, 저기 있는데 막 양면이라도 이래. 아, 떠오르, 저기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고. 뭐라도 하나 올라오면 어떡하나. 글쎄요 말이에요. 진짜 숨을 죽이고 보게 되는데, 아, 저는 그 장면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그 밑에 그렇게 그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자기가 밟고 서 있는 거잖아요. 아, 어떻게 그런 장면을 과연 묘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그 설정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이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음, 이쪽으로 음, 귀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요. 그 뭐 생각 음, 이런 착상이 떠올랐겠죠. 그러면서 거기 쭉 소급해서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잠깐 해봤는데 제가 뭘 압니까? 근데 진짜 독특한 장면이었죠. 영화에서 네, 네, 그런 네. 장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온전히 음, 본인을 던지는 것 같은, 왜 예, 물론 죽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개가 그렇죠? 있겠지만, 어, 온전히 이 자신을 이렇게 사라지게 그냥 만드는, 없어지는 완전히 거잖아요. 사라지게 만드는, 네. 음, 그러고 나서 그 왜 노을 지고 파도 막 치면서 예, 그 바닷가에 그 혜준이 혼자 서 있는 그 마지막 장면, 그리고 이제 송창식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 네, 엔딩은 너무 아름다웠죠. 그렇죠. 슬프지만 아름답고, 예, 어, 결국은 내가 매혹당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인정하고 극장을 나오게 되는, 처음 봤을 때는 그 충격과 인정과,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나오고, 예. 이제 다시 가서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이제 조금씩 캐치는 되는데 또 여전히 여러 면에서는 모호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산, 바다, 안개 그런 것들이 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산, 그 박찬욱 바다. 감독에 음. 따르면은 안개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안개에서 안개에서 시작했구나. 오히려 정훈이 노래 안개에서 음. 뭔가 안개로 플롯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는 하는데, 음. 저는 안개로 그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개로 여러 가지가 모호해지고 예. 거기서 오해하고 음. 감춰지고 막 이러잖아요. 음.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부산과 이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안개가 있는 그 바닷가와 또 음. 이쪽 산에서의 살인 사건, 또 음. 왜 또 하나의 서사가 또 있죠. 질곡동 사건. 아, 그 이게, 살인 사건 같이. 예. 네. 저는 그 살인 사건도 도대체 여기에 왜 끼어들었나 초반에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좀 예. 산만해지는 것 같고. 음. 다시 보면 결국 거기도 사랑 때문에 걔는 그런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장치들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사람을,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그 음. 살인사건과 싸우는 장면은 또 계속 건물 예. 옥상에서 싸우죠. 아, 옥상. 예. 그렇죠. 옥상에서 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그 약간 장소적 특징이 그렇게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건물들의 옥상, 예. 뭐 이런, 근데 옥상이 특별한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어떤, 질문자가 했는데 박찬욱 감독은 뭐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던데, 그래요? 어, 저는 아. 그냥 제 생각은 그게 부산이었기 때문에 그 찍은 음. 진짜 장소가 부산이었다면 그 부산이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집집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옥상으로 도망다니고 옥상에서 음. 결국은 끝을 내게 되는. 음. 근데 박찬욱 감독은 뭐 의도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높은 데서 떨어져 죽죠. 일부에서는. 그 일부, 그렇죠? 이부로 굳이 예, 그렇죠. 나누자면, 산에서. 예, 결국은 산에서 떨어져 죽고, 건물에서 떨어져 죽고, 높은 데서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낙하하면서 죽는 그런 음. 이야기가 일부에서 펼쳐지고, 음. 2부에서는 이제 대체로 물에 수장되는 두 음. 사람이 나오죠. 뭐 남편은 그렇죠. 물에서 남편도 수장되고. 빠져 죽지는 그래요. 않았지만 어쨌든 음. 물에서 죽게 되는 거라서 그런 약간의 그 대비가
그 탕웨이의 어떤 그 심정이나 이런 것들, 결국 자기는 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바다로 어떻게 소멸해가는 과정상에 뭐 이렇게 좀 대비되는 장치로 그렇게 쓴 건 아닐까 아, 그런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산, 바다 그런 것을 안개가 다 감싸고 뭐 안개는 음, 이포에만 있죠. 근데 그 이포라는 데가 찾아보니까 가상의 네, 도시라고 네, 하대요. 네, 그 네, 네.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음. 왜 하필이면 원자력 발전소였을까? 뭐 너무 의미를 원자력 발전소는 생각 못 해봤는데, 음, 음, 별 의미는 없었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원자력 발전소일까? 글쎄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계속 부인이 이과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나는 이과라서 그래.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그 문과적 남자와 이과 여자와의를 자꾸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여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은 저도 잠깐 해봤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부인의 두 사람, 직업을 그 음, 부부를 이렇게 보면 음, 내가 막 답답해지더라고요. 그 두 사람 사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박해일이, 그러니까 혜준이 음, 유부남이면서 이제도 음, 불구하고 다른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지만 음, 그것이 어떻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되도록 아 저런 음, 아내가 불쌍하더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죄송한데 그래서 그쵸.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음, 그런 장치인가 두 사람이. 음, 그래서 그 부부 관계가 음. 너무나 막 답답해서 미치겠는 그런 관계였어. 그러니까 그런 그게 건 약간 아닌가 봐. 둘이 서로 그 이주임도 웃겼지만 맨 마지막에 이주임이 남자였단 말이야. 막 이렇게 이주임도 웃겼지만 아 그렇죠? 그 남자 굉장히 다른 두 남녀가 살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히 둘이 음.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아니죠. 딱히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서로 좀 다르고 서로 핀이 좀 안 맞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부부의 모습인데 그거를 영화에서는 아주 이과적인 대표적인 직업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아내 또 약간 그럴 수도 이런 있겠네요. 그럴 음, 수도 있겠네요. 뭐 55%, 56% 계속 숫자 얘기하고 그쵸. 예. 네네. 그때 이제 뭐 아들은 날 닮아서 뭐 이렇게 이과 이과야, 뭐 예. 이과라서 그래, 뭐 음. 이러고. 그러니까 뭐 그게 아들이 집에 안 오고 이러는 거를 이과라서 나는 이해돼. 뭐 이과니까 걔는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어 계속 하는데, 어, 뭐 그렇게 좀 서로 되게 다르다라는 거를 음. 표현하려고 음. 그랬던 것 음. 같고, 왜 음. 안개가 나오는 아주 또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요. 예. 김승옥인가 옥인가? 그 무진기행. 이게 무진기행 김승옥, 잘 네네. 알죠. 예. 무진기행을 김승옥 작가가 왜 예. 쓰고, 예. 거기도 보면은 안개라는 영화로 그 작품이 영화화 됐었어요. 그랬었나요? 그, 저기, 누가 나오냐면 신성이라고, 그 최근에 돌아가신 한국의 그 유명한 배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영화 안개. 아주 옛날 영화겠네요. 신성일 네. 신성이라고, 잠깐만 검색을 또 누가 해볼게요. 있었나 뭐. 저기 되게 유명한 최근에 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 프랑스 분하고 결혼했다가 돌아가신 분. 아, 여기 있다. 윤정이요? 윤정희. 윤정희 씨가 네네네. 돌아가셨어요? 네네, 돌아가셨어요. 난 몰랐어. 나 아, 네,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네. 좋아하는 그 분인데. 백건우랑 예, 결혼하신 분이 예, 윤정희 예, 맞죠? 예, 네네, 예.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 그럼 그 시라는 작품이 유작이 되겠네요. 네, 네, 네. 그거 참 좋게 봤는데. 시 다음에는 영화가 없었나? 그랬나요? 뭐 영화를 많이 안 찍으셨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이 안개라는 영화는 1967년 영화고, 아, 이 무진기행의 을 영화로 만든 건데, 예, 무진도 마찬가지로 가상의 도시였거든요. 그렇죠. 안개가 많이 끼는. 음. 네. 여기는 이 신성일이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나오죠. 아, 이 그런가요? 무진의, 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서울에 잘 나가는 집 사위였는데, 음. 무슨 일로, 뭐 교수였나, 뭐였나, 하여튼 의사였나, 교수였나, 뭐 그런 거 좋은 직업이었다가,
잠깐 서울에 무슨 일이 좀 생겨서 이렇게 무진이라는 마을로 왔는데, 여기가 이제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여기에 이제 거기 사는 아주 순박한 처녀로 음, 정윤이가 정윤이? 음. 윤정이, 윤정희가 윤정이. 나오죠. 그래서 둘이 뭐 당연히 사랑에 빠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도 결국은 신성일은 이 여자를 버리고 서울로 다시 개발하고, 돌아가요. 그 일이 잘 그렇군. 돼서 해결이 돼서. 그게 그렇군.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그 무진이라는 곳이, 여기는 아무 명물이 없고 안개만이 여기를 대표한다 이러면서 음, 이제 그 처음에는 아주 답답한 안개 낀 음, 농촌, 안개 낀 작은 소도시 이렇게 음, 나오는데, 음, 이포 보면서 계속 무진기행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예. 뭐 줄거리도 다르고 다 다른데, 안개라는 그 장치가 이렇게 어, 어떤 무대의 세트가 되기도 하고, 배경 이상의 어떤 어, 의미를 감독에게 이렇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나는 그 무진기행에서 그 책, 무진이 순천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순천과 그 순천만의 안개가 자주 끼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그리고 연결을 했고, 김승옥의 문학관이 순천에 거기 있죠. 있어요, 실제로. 순천만에 네. 있고.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지금 내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때 너무 그분이 당연하듯이 거기서 태어나신 곳인가? 아무튼 김승옥과 순천이 무슨 관련이 예, 있으니까 관련이 있고 그 아마 그분이 무진이라는 거기서 쓰지 것이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예, 할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무진기행을 나는 지금 김승욱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화자가 버스를 타고 자기 고향 순천으로 무진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부터 기억을 어렴풋이 하고 있는 대학교 때 네, 맞아요. 갈 때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막 예, 예, 그러죠. 갈 때 나오고 그래서 네네. 그때 순천에 가보면 여기가 무진기행이 무진이다라고 그 갈 때마다 앞에 그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렇다고 사실 그 제가 작년에 9월에 순천에 갔을 때 그 순천은 바다가 제대로 없잖아요. 그래서 동천에서 강을 타고 그 강이 바다로 이제 유입이 되는데 양면에 갈대밭이 있고 그 통통배를 타고 강을 따라서 가까이까지 바다 가까이까지 나갔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거기도 전부 갈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수처럼 파란 바다는 볼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 갈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갈대가 있고 철새들이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전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안개. 그러니까 그때는 끼질 않았었는데 안개가 그냥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체 느낌이 그 풍경의 느낌이 그야말로 사람을 홀린다고 해야 되나요? 홀려서 그냥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 정신줄을 놓으면 그냥 들어가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이포, 안개, 그 바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것과 저도 연계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했는데 뭐 그리고 왜 그 탕웨이의 원피스를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사람은 초록색이라고 그랬다가 녹색 예 다르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개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아 하고, 그렇게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신비로움. 그렇죠? 근데 색깔도 그거 일부러 그렇고. 원피스 두 가지를 준비했대요. 아 그래요? 어떤 장면은 어떻게 진짜 파란 원피스고 있다. 아 어떤 장면 그래요? 아 초록. 둘 다 네, 진짜 네. 색깔이 달랐구나. 네, 파란 일부러 원피스. 다르게 썼는데, 사실은 원피스는 하나, 이제 극에서는 하나라는 설정인데, 그렇죠. 이제 관객도 이제 속인 거죠. 아까 나도 파란색으로 봤는데, 초록색이었나? 뭐 녹색이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단추도 음.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달려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어디서 봤나, 어디서 얼핏 본 것 같아요. 다시는 못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어떤 기사에서 그 뭐 제작 비하인드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약간 거기서 하는 행동들도 왜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송소래가 혼자 바닷가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네. 떨어뜨린다든지, 네. 혼자서 그 중국말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라고 하고. 또 2부에서는 중국말을 그 번역을
1부에서는 남자 목소리로 하고 예. 2부에서는 여자 여자 목소리로 목소리.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고 진짜 나중에는 그 탕웨이가 하는 중국어까지도 굉장히 우아하게 들리는 예, 이상한 예, 중국어가 저렇게 우아한 예. 언어였나? 이럴 정도로 어, 상혜한테 완전히 너무 반하셨구만. 전 아, 진짜 반했습니다. 진짜 나도 반했어요. 중국어를 한번 예. 배워봐야 되나? 그 생각은 전 못했는데, 근데 지금, 혜준이 중국어를 배우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 음, 녹음하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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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한 것도 들려주고, 그 탕웨이는 계속 뭐 녹음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그리고 저기, 음. 그랬나? 그 헷갈리는데, 저기 혜준도 일부에서 계속 계속 뭔가를 녹음하죠. 중얼중얼 녹음하고 중얼중얼 녹음하고 네네네. 2부에서는 탕웨이가 계속 중얼중얼 녹음하고 그런 네네네. 것도 서로 듣고 또 들려주고 그 또 어떤 뭐 지금 나도 다니면서 녹음을 뭐 정원 같은 데 산책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아이폰에다가 이렇게 녹음하고 그런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 그 음. 스마트워치를 하나 나도 사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 근데 이것도 스마트워치가 무슨 있는데 녹음 기능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 이 핸드폰 뭐 녹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장치로 그리고 처음에 살인을 밝힐 때 그 핸드폰이 결정적인 역할을 음, 음, 하잖아요. 음. 그런 것들. 그런 것도 그리고 상당히 결국은 그 음, 녹음된 파일, 그 혜준의 음성, 녹음된 파일 때문에 이 두 번째 남자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극이 벌어지는 네. 거고. 이게 살인 무기 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음, 문득 해보게 음,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 자체가 뭐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 예. 많으면서 아주 촘촘하게 예. 예. 그냥 섣불리 등장했다 사라지는 게 거의 없고 이렇게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1부에서는 혜준이 녹음을 했고 음, 2부에서는 송설애가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하고, 예. 그렇게 이어지는 거, 그다음에 음, 그런 녹음 때문에 이런 또 비극이 음, 벌어지고, 음, 그거 녹음한 거 찾으려고 뭐 건지고, 뭐 음. 그러면서 막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왜 또, 혜준 같은 경우는 계속 따라하잖아요. 그 송설애를. 중국말을 배우려고 하고, 예, 그렇죠. 그 까마귀 그 예. 날개를 하나 가지고 오고, 또 송설의 남편이 마셨던 위스키를 자기도 마셔보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랬나요? 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동들 음, 그런 음. 행동들도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그런 게 아, 그런가요? 무의식적으로도 하고 아, 나는 말투도 그걸 좀 이렇게 비슷해지고 피의자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건을 풀기 위해서 감정이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음,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데 따라해 본다. 음, 음,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그것도 좀 교묘했던 게 남편 둘 다 좀 비호감이잖아요. 네, 네, 이제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송소래라는 주인공이 사실은 굉장히 저기 콜드 블러드한 살인자잖아요. 그런 음, 것이 음. 이렇게 그냥 안개 속에 묻혀버리게 만든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지금 딱 생각은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를 음. 그 옥상에서 죽으면서 그 제곡동 살인 사건의 그 범인이 얘기하잖아요. 왜 여자들은 그런 이상한 남자들하고만 아, 사랑에 참, 빠지냐. 자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상하지만, 그러지,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하고만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는, 음. 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그 사람 입에서 하게 아, 만들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또 안 되죠. 그냥 보통 여자처럼 그냥 평범하게 산다면은 음, 얘기거리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딱 둘이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딱 그 절도 절, 가고 딱딱하고 절,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사실 그 사랑에 빠져서 데이트하는 게 이게 딱 한 번이면 그걸로 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문득 그 장면 너무 아름답죠. 네, 너무 절에서, 아름다워서 성간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그냥 하루면
그걸로 너무 찐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반복을 하면 그때 그 아름다움이 되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번만 데이트하고 말지. 혼자서 그런 생각 저 생각을 송강사에서 찍었다고 하고요. 아 그게 송강사요. 저는 비가 오는 날 일부러 찍었는지 우연히 그날 찍기로 했는데 비가 그렇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비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예. 예. 비 그 오는 비가 와서 비가 이렇게 와요. 우산을 서로 받쳐주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저것도 재밌었어요. 그 혜준의 그 주머니가 뭐 열 몇 개 있다고 아 그러는데 예예. 주머니 주석 송솔에는 어디에 뭐 있는지 착착착 다 알죠. 찾잖아요. 근데 왜 와이프는 그 시장에서도 그렇고 남편이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뒤지면서 한참 만에 찾아요. 예. 그래서 그게 그런 것도 일부러 좀 그렇게 깨알같이 좀 그러네요. 배치시켜놓은 게 예.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 좀 들었고요. 그렇네요. 아주 촘촘하게 뭐 디테일도 신경을 써가면서 그렇죠? 보는 사람이 저 이거 극장 그 가서 처음 봤던 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왜 딸하고 봤다 그랬잖아요. 예.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일부러 거기를 자주 가진 않는데 어디 갔다 오다가 시간이 딱 그때 거기 가면은 바로 볼 수 있길래 둘이서 이제 딸하고 그때 개봉한 지 며칠 안 됐을 때였어요. 음. 그래서 갔거든요. 예. 갔는데 마침 그날 박찬욱 감독하고 탕웨이하고 김신영 그 세 명이서 무대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주 아 우연히. 진짜요? 어. 네, 일부러 그런 무대 인사 GV 시간을 일부러 찾은 것도 아니었는데, 음. 우연히 이제 그 한창 개봉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세 명이 무대 인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서 탕웨이랑 박찬욱 감독이랑 김신영 씨를 봤는데, 음. 박해일은 안 왔고요. 음.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 영화 얘기하고 뭐 인사하고 막 이러다가, 탕웨이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선물 세트래요. 그 안에 뭐 인형도 들어있고 뭣도 들어있고. 음. 그래서 문제를 내서 음. 맞추는 사람한테 그 선물을 준대요. 근데 관객 문제가 중에서? 뭐예요? 네, 관객 예. 중에. 아.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아, 예.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네. 문제가 뭐였냐면, 안개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 손 들고 불러봐라. 그런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안개라는 노래, 우리 세대는 다 알잖아요. 알죠. 어. 알아서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손을 딱 아 들었어요. 제 그랬어요? 자리가 한 가운데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노래는 젊은 아이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나? 손도 안 들고 어. 있길래 제가 손을 용감하게 어. 들었죠.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하셨어요? 노래했죠. 지금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어떠실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웃겨요. 그래서 김신영 씨가 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음. 왔어요, 저한테. 음. 이렇게 왔고, 저쪽에서 한 중간쯤 앉았거든요, 극장. 그러니까 음. 저기서 탕웨이랑 박찬욱 감독이 이제 음. 여자가 노래를 부르나? 그리고 음.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나이 든 여자가 손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예. 맞출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예. 너무 자신 있게 손을 딱 들었거든요. 예. 그 여러 명 든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저 혼자 아 들었어요, 손을. 진짜요? 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 노래. 진짜? 근데 손을 딱 들으니까 이제, 아, 선물은 저 여자가 가져가겠구나 하는 예. 표정으로 이제 이렇게 예.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 제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알아요? 그 왜 안개 노래는, 나 나 홀로 걸어가는 홀로 예. 걸어가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 당연히 알아요. 알고 이제 어. 그 제목을 들었을 때부터, 노래를 살짝, 속으로 해보기도 하고, 음. 딱 왔는데, 제가 뭘 불렀는 줄 아세요? 여기 몰라요. 갑자기 딴 노래 적어놨어, 불렀어요? 얘기를 저 하려고. 딴 노래 불렀어요? 딴 웬일이래. 노래인데, 음, 웬일이래. 아, 어떤 소절을 불렀더라? 음, 한번 해 보세요. 가도 아주 가지는 그 전혀 다른 않노라시며, 비슷하긴 개여울을 하네. 예. 불렀어요, 개여울. 어떡하면 좋아. 근데 개여울의 안개. 개요울이 요 대목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네. 가도 아주 그러냐. 가지는 않노라시며 그게 어떤 시인이 쓴 가사에 예. 예. 노래를 붙인 거잖아요. 예. 이 노래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생각이 나면 가끔 내가 흥얼흥얼 이 노래를 부르곤 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개요울이라는 노래를 제가 우리 엄마가 이 노래 참 좋아했지 하고 흥얼흥얼 자주 부르던 노래인데, 아니, 왜 그 순간에 그 개여울이 나오냐고요. 그래서 이상 못 받았어요. 또 너무 웃긴 건 음. 제가 너무 고즈넉하게 가도
아주 가지는 않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다 모르는 거예요. 이 노래가 틀린지. 이 죠. 안개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렇지. 김신영조차도 내가 너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이 노래를 부르니까 아닙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 응. 밑에서 박찬욱 감독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 아닌 걸 확실히 아는 거지. 아, 아유, 고개를 절레 딱 박찬욱 감독을 보고 아, 이 노래 아닌데. 아닌가? 근데 갑자기 다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안개로 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당연. 땡 틀렸고 다시 안개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참 있다가 음, 어떤 남자애가 음. 일어나서 불러가지고 탕웨이의 그 큰 선물을 들고 갔어요. 아유, 그래라. 그런 속상해라. 슬픈 일이. 아, 너무 지금이라도 어이가 한번 없죠. 불러보시면 어떨까? 우리 전문가 아이고, 박사님.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마이크도 있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튼 안개를, 음, 그 뒤로도 내가 안개 들을 때마다 어찌나 음. 억울하던지, 그러네. 이렇게, 예, 그러면 정은희 씨 안개가, 아, 그렇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모르죠. 유명해졌겠네요, 네, 다시. 네, 네. 네. 저도 송창식 씨하고 둘이 같이 부르는 거를 봤어요. 두 노친네가 부르는 걸 봤죠. 음, 음, 음. 대단들 하다 전화해가지고 아직도 저렇게 좋은 일부러 부탁을 했다 세상이다. 그러더라고요, 두 예, 분한테. 다시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왜 보내드린 그 모니카가 예, 예, 예. 안무하는 그 영상도 너무 음, 좋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고, 그 노래 좋잖아요, 안개. 네, 너무 네, 네. 좋죠. 그래서 가사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음, 음. 예, 나중에 우리 이거 끝나고 한번 불러봐야겠네, 들어보고. 옛날 생각하고. 근데 참, 이제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봤을까? 그런 것도 문득 궁금해지네요. 제 딸이요, 음, 음. 저랑 똑같이 매료돼서, 예, 자기 친구하고 여러 번 가서 다시 보고 왔어요. 그래요. 다시 보고 오고, 어, 모르겠어요. 저희 딸 주변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음, 호응이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서는 큰 호응을 좀 받았고, 이게 이제 음, 대중적으로 막 다 너도 나도 재밌다 이러고 볼 영화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 음, 저는 여러 번 가서 볼 때마다 사람도 많았고, 음, 저는 또 한 번가는 저희 아들 그때 군대 휴가 나온 아들하고도 보고 그랬는데, 어, 아들도 재밌다 그랬거든요. 음, 근데 흥행은 막 그렇게 되게 잘 되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예. 흥행하려면 요즘에는 뭐, 저기, 액션도 좀 있고, 음. 뭐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액션이 있긴 재밌는 얘기 있죠. 중에 음. 그 제가 즐겨보는 그 영화 유튜버, 그러니까 유튜버가 영화 비평가들끼리 이렇게 수다 떠는 아, 그런 그런 그 게 채널이 있습니까? 있는데요. 봐야 되겠네? 들어가 봐야 되겠네? 그 뭐라 무비 그래요? 건조라고 아, 이렇게 무비건. 시내21 네, 기자 재밌네요. 출신들이 이렇게 아, 모여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음, 있는데 음, 그 무비 건조라는 채널에서 요 헤어질 결심을 다룬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세 명이 영화 비평가들인데 그들이 얘기가 이제 요거 영화 왜 시사회 끝나면 감독님이랑 다 같이 이렇게 그 뒤풀이를 하나 봐요. 그렇겠지? 뒤풀이를 하면 영화 끝나고 모여가지고 대부분 영화 얘기는 조금 하고 밤새 뭐 다른 얘기하고 음, 밤새 이제 술을 마신대요. 근데 예. 유일하게 이 영화가 새벽까지 영화 이야기만 했대요. 그만큼 모든 비평가들과 친했다. 뭐 이렇게 배우들과 모여가지고. 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희가 나눈 것처럼 음. 그 영화 딱 한 번 보고 나면 또 얼마나 서로 궁금한 게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야 볼수록 이제 뭐,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그래서, 근데 저는 독일 평론가들이 어떻게 이 영화를 봤을까 하고 한번 아, 읽어본 게 있어요. 근데 네네. 다들 좋게 해석을 했는데 한 사람만 딱 네. 사실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30분 안에 다 끝낼 수 있었다. 이렇게 30분 좀 너무했고 뭐 1시간, 음, 3분의 2 정도만 해서 됐을 것 같다. 그래서 음, 느낀 것이 아무래도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이 영화가 주는 감성 그걸 이해를 음, 못한 음, 거예요. 그 음, 대사를 음, 음, 번역을 했다 그래도 그 제대로 번역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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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겠어요. 음,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았겠구나 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독일어로 더빙한 것을 한번 볼까. 제가 독일어 더빙한 영화를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왜요? 근데 이게 독일은 다 더빙을 해버려요. 영화관에 그래서 영화관에 아, 가서 영화를 못 봐요. 제가 더빙을 해버리기 때문에. 왜 그래요? 저는 이 사람들은
다 독일어로 듣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아, 근데 요즘 조금씩 그 영화관별로 오리지널 보여주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느낌이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끔찍이 씨 목소리, 그 네, 음성 맞아요. 못 네, 알아들어도 이런 것을 들어야 음, 되지 않겠나요? 근데 이 네. 영화를, 그래서 이 영화는 일부러 내가 더빙된 걸 보려 그래요. 어떻게 아, 번역이 됐을까? 어떤 감성이 아, 전달이 안 됐을까? 저 그게 네. 굉장히 그 궁금해요. 탕웨이의 그 대사 이거는 진짜 그런 약간 어눌하지만 풍미로운 한국 그렇죠. 고어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도저히 그게 그래서 어저께 영화 다시 한번 보면서 그 관점에서도 좀 봤었어. 아, 요거는 독일어로 전달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조금 안 될 것 있었어요. 같은데요, 예, 저는. 그래서 네. 그 비평가가 그렇게 평론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다음에 이제 시간 되면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음, 우리가 흥미롭게 들리는 그 대사 중에 마침내라던가 예, 단일한, 뭐 이런 단어들은 사실 평소에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단어가, 탕웨이한테서 툭툭 나왔을 때 그렇죠, 느끼는 그 아주 생경스러움과 음,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음, 그리고 또 그걸 단일한을 한번 또 반복하죠, 나중에 음, 박해일이. 음, 근데 그런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뭐 이런 단어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는 뉘앙스를 이거는 다른 나라 말로 해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번역을 이거는 엄청나게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외국 비평가들이 평론하는 것을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거는 궁금했어요. 왜 칸 영화제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영화들은 그 다음에 그 헐리우드에서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예, 대부분 이렇게 후보로 올라가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칸에서 그렇죠. 좋은 성적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상까지 예, 받았는데, 이 영화는 칸에서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황금 감독상 종려상까지는 받았죠? 예, 아니어도. 감독상 근데 받았죠. 아카데미에서 후보에도 못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또 뭐 말들이 현지에서도 많았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생충이나 미나리 이런 것처럼 아주 보편적인 그 음, 인종이나 계급이나 음. 상관없이 아주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리는 영화가 아니어서 그랬나 그럴 것 그런 생각도 좀 같습니다. 이거는 들고. 정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감성들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음, 깔려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음, 음, 뭐, 특히 유럽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을 거.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면들, 그림, 음, 언어는 아니라도 그림이나 장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음. 그거 비평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거 한번. 그거 좋다고 음. 생각하는 사람 비평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그러면 그걸 다시 음. 한번 읽어보고, 네. 좀 저기 전달해 드릴게요. 전달해 그리고 드릴게요. 더빙한 영화도 어떤 음. 느낌이었는지 좀 나중에 예, 제가 전해 한번 주세요. 보고 한번 예, 전해 드릴게요. 네, 어땠는지. 네, 네. 너무 더빙 영화, 궁금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독일 음성으로 막 얘기하는 거 들으면 너무 싫어요. 너무 저도 싫고,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뜻을 빨리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기네 나라 말로 들어야 된다. 이런 것, 자막도 싫어해요. 자막도 싫어하고. 아, 그래서 다 더빙을 하고. 하여튼 유명해요. 그냥 영화가 나오면 바로 더빙을 해버려요. 그래서 희한하네요. 예, 바로 더빙하는 그 게. 극장 영화뿐만 아니라 뭐 시리즈나 드라마들도 다 넷플릭스 이런 것도 더빙했고요. 다 더빙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 신기하네요. 어떤 거는 요즘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는 자막이 있는 게 제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음, 왜냐하면 저는 음, 그래가지고 아예 독일어로 된 것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독일 영화 외에는 독일에서 만든 영화 음, 외에는 그 외국 영화를 독일어로 번역한 거나 이런 걸 안 봐요. 맛이 음, 사라져서. 네. 요건 음, 일부러 좀 챙겨봐야 되겠네요. 챙겨봐야 되겠네요. 그럴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음, 한 시간이 넘어 흘렀는데 그러게요. 훌쩍 넘어갔네요. 네, 배우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얘기 너무 즐거웠습니다. 좀 네, 저기 네, 네, 아쉽기는 하지만 네, 뭐 다른 분들처럼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화지만 아쉽게 여기도 마치고 상회를 또 보내주죠. 이쯤에서 이제 우리도. 예, 그럴까요? 다음 상해 다음 영화가 엄청 또 기대됩니다. 예, 네, 예, 예, 오늘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쉬세요. 예,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